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소중한 도정 질문, 교육 행정 질문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한옥동 의원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도의원 역할 중에서 도정 질문이 도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충남 도정 전반에 대하여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나 주요 현안에 관련해서 충남도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의문시되거나 문제점 있는 부분을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부지사 김용찬입니다. 예, 충남도의가 220만 민의를 대변해서 대의적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건의안 및 결의안에 대한 도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지역주민이 대의기관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 부처 등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의회가 채택한 건의문과 결의문이 정부, 부처나 대의기관 등에 전달되고 있는 추진사항 여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이제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이제 한 달 좀 넘었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우리 부지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질의 답변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래도 전에 우리 충청남도 도청에 근무하셨지요? 예. 예. 또 의회도 근무하신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의회에서 채택한 건의문하고 결의문이 11대에 총 몇 건이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이제 제가 좀 파악을 해보니까요, 11대의 건의문이 7건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결의문은 1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충남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련 조례가 충청남도 조례 제4465호에 제정됐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아무래도 그동안에는 도의회에서 건의하거나 결의한 사항들에 대해서 주로 중앙부처에 전달을 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그친 경우가 많았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관리를 잘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채택한 건의안과 결의안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결과가 몇 가지가 있는가요? 최근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유관순 열사 서원능급 상향 조정 같은 경우, 최근에 어쨌든 도의회에서 그렇게 건의를 해주셔서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계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을 해주셨지만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 또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에게 유관순 서원 조정에 대해서는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회의에서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충남도의회가 채택한 건의안이나 결의안은 주민을 향해 있는 지방의 존재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충남도 220만 도민의 여론과 의지를 모아 건의하고 결의한 이러한 충남도 현안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 행정 처리로 정부 부처나 관계기관에 잘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제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건의안과 결의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지사님이 계실 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11대 의회 처음으로 이 건의안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건의안을 할 때 기대가 있었습니다. 11대 처음 들어와서 정말 이때 5개도가 신청을 했고 우리 충남에서는 3개 시군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6일 날 후보지가 현지 실사한 다음에 바로 7월 말에 후보지가 결정된 다음에 저희들한테는 결과가 아무도 없었어요. 뭐 됐다 안 됐다 우리는 시범을 통해서 그 후에는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약 2022년까지 1,200억 투자해서 약 3만 제곱미터, 약 300병상을 짓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게 안 된 이유가 혹시 우리 부지사님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나름대로 중앙부처에서 특정 시설이나 특정 시설 설치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준에 충남도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것이고요. 했을 텐데 아마도 충남도보다는 다른 음성 지역에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그 요구 조건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조건에 좀 더 부합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좀 생각해 본 것이 아산시 홍성군 예산군 세 개 지역이 이제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혹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쎄 그때 진행 상황은 제가 잘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만 지나고 놓고 보면 지금 이제 판단을 해 보자면 충남도에서 세 군데를 선정을 해서 제안을 했던 것 자체가 조금 나름대로 충남도에서 한 곳을 몰아서 선정을 해서 건의를 했더라면 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부지사님. 저는 이 충남지역 선정 건의안이 유치가 안 돼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과별로 국가 내 어떤 협력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협의나 문제점 개선상 왜 탈락이 됐을까 하고 그런 협의한 기록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가요? 오셔서 잘 모르시지. 기록을 확인 못 해보셨죠? 그 부분은 확인을 좀. 예. 그래서 이러한 결정이 되면은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가, 또 어떻게 해서 왜 안 됐는가 하는 문제점을 분석해서 우리 도의회, 우리 의장님이 항상 건의안을 제출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해서 관계자한테 전달하라는데 저희들은 그냥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런 방법은 좀 지양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포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2004년에 이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미래형 도시 건설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해서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12개 광역시도에서 그동안 공공기관 153개 기관이 이전되어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포 시범이 벌써 6년이 지났는데, 그렇죠? 6년이 지났는데 여러 가지 정주 조건도 미흡하고 당초 내포 신도시 계획 인구가 약 10만 명 목표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현재 인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한 2만 5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는 충청남도 혁신도시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장의 지역 인재의 의무 채용 혜택 배제도 타지역보다는 너무 심화적으로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예,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혹시 이전에 예. 이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건의안을 우리 도의회에서 제출한 적이 있는가요? 도의회 차원에서 전임 10대 때는 건의안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왜 그때 10대나 9대나 6년이 됐는데 한 번도 우리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제 기억에 혁신도시가 지정돼야 된다는 논의는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결과가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통령님 그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현재 우리 내포 신도시 출범 도시로서 성장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부지사님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아무래도 인구가 좀 와줘야 되는데요. 인구가 집적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많은 기관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의 그
투자 기관이라고 할까요? 공공기관들이 올 수 있다면 제일 좋겠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포 혁신도시를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기업 유치가 이제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혁신도시법 개정안 발의가 2018년 1월 3일 날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 의원 시절에 발의를 했어요. 저는 우리 도지사님이 이렇게 발의까지 하고 현재 국토의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데 아직도 미정입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동안 지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좀 해주셨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그 공동 건의문이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 3월 12일 날은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그 혁신도시 촉구 건의 공동 결의문이라고 할까요? 그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3월 13일 날은 충남 지방정부회의에서 시장 군수님들과 함께 또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우리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이 더 열심히 뛰고 있는 거 아닌가, 집행부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도지사님께서 이미 그런 발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내포 신도시 발전을 위해 하루속히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도만 폐지에 국가 균형 발전이란 국정 철학에 부합하게 역차별 해소 요소가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와 국회를 통해 지정받아서 우리 강력한 TF팀을 구성해서 이 혁신도시 지정을 강력히 추진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SK 하이닉스 클러스터 충남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본의원이 준비하여 발표했습니다. 충남 도의를 비롯해서 충남도 천안시 힘을 모았지만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가 경기도 용인으로 결정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단지 조성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용인시에 투자 이양서를 제출한 기업 논리도 이해할 수가 없고 지역 균형 발전 가치 측면에서도 정부의 산업 육성 방향에 할 말이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충남도에는 지난해부터 SK 하이닉스 반도체 충남 유치를 촉구하며 충남도 차원의 지원 대책을 요구해왔습니다. 올해 들어 선배 동료원 모두가 나서 건의안을 채택했고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실시하여 SK 하이닉스 천안 유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부지사님, 이 예산이 향후 10년 동안 120조를 투입한다고 했지요. 예. 천안시 예산이 1조 7천 원이니까 약 60년을 써야 되는 예산입니다. 우리 충남의 예산이 얼마죠? 금년도 10조. 예, 7조. 7조면은 약 10여 년을 우리가 써야 될 가장 큰 것으로 알고 고용인원도 4만 명. 이렇게 황금알을 나는 거위로 불린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가 충청남도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지원을 했었는가 하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충남도에서는 4개의 부지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특히 종축장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충남도에서 나름대로 매력적인 그 계획을 가지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지 매입비 같은 경우에 한 50%를 도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서 우리 산업자원부 앞에서 우리 충남도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도권 공장 청량제를 명백히 반대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충남도의 이런 노력처럼 집행부에서 이런 노력이 있었는가요?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천안시와 같이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고 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은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노력했던 이천하고 청주하고 구미는 추가해서 국가에서 지원 사업이 있죠. 예. 어떤 게 있는가요? 그 이천하고 청주, 구미에 나름대로 거기는 이제
SK의 계열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지역에 나름대로 이천 지역에는 뭐 10년간 20조 원, 청주에는 그렇고요. 구미에도 뭐 2년간 9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봤습니다. 네. 그 우리 충남도에는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이 약속한 거 있는가요? 구체적인 약속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SK 하이닉스 유치에 우리가 그 끝나고 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 이런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나 하는 문제점이나 분석한 사항은 있는가요? 그것도 아직 제가 뭐 정확하게 보고 자료를 보고 자료를 보지를 못해서요. 특별히 뭐. 다음에 한 번 더 보여주죠. 화면에 다시 보면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우리 홍 대표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질문인데 이 결의안을 중앙정부에 전달을 했지요. 예. 전달하는 방법이 등기 우편으로 보냅니까? 인편으로 갑니까? 우편으로 보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참 중요한 이러한 건의안이 우편으로 등기로 갈 때 하고 진짜 도 집행부에서 이걸 찾아갖고 관계를 전달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중요할까요? 직접 찾아가는 게 좋겠죠. 근데 사안에 따라서 이건 많이 달라집니다. 물론 제가 어떤 방법으로 이걸 전달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우리 부지사님 정말 우리 도에서 중요한 건의안 같은 것은 정말 찾아가서 좀 전달하면서 우리 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이 2019년 1월 20일 날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반대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에 대한 대책이 또 나왔을 거 아닌가요? 어떤 대책이 있었는가요? 수도권 공장 총량제는 분명히 저희들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 생사가 걸린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2008년부터 계속적으로 수도권 공장 총량제, 근데 수도권 규제 완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비수도권과 같이 연합해서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계속적으로 이게 완화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한번 5번째로 넘어가. 축구 종합센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선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 그래도 이번에 어제 보니까 어젯밤에 파리에 입성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이 직접 찾아가서 말씀도 드렸고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우리 이런 결의를 통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유치하는데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은데 앞으로 충남도에서 파리에서 당당하게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은 혹시 갖고 있는지요? 지금 제가 오늘도 천안 부시장하고 좀 통화를 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아봤고요. 앞으로 진행 상황도 체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천안시와 함께 저희들이 도에서 할 역할이 있다면 그 최선을 다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지사님하고 우리 교육감님하고 의장님하고 축구복 입고 한번 기자회견 하면 안 될까요? 도와드리시겠습니까? 예? 멋지게 세 분이 우리 이 유치는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도 하고 지원 대책도 조금 하고 이래서 우리가 이번만은 우리가 축구센터가 우리 충청남도에 유치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제가 한번 부지사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도지사님도 계시고 우리 교육감님도 계시고 우리 의장님 안 계시면 부의장님 말씀해 주면 축구복 입고 한번 기자회견 멋지게 해주시면 천안도 충남의 도민들도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생각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예, 적극 노력. 고맙습니다. 또 한 번 더 넘기겠습니다. 저건 다음에요.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철기 의원도 질의를 했고 어제 지정근 의원이 건의안도 제출했습니다. 오성 복북선 사업이 천안 정차역 설치에 관해서 제가 한번 부지사님 제가 2월 20일 날 우리 부지사님을 서울에서 봤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우리 행정집행부 우리 부지사님께서 국토부를 다니고 국회의원을 만나려고 좌우로 다니는 모습을 제가 보고서 우리 의원들이 우리 훌륭한 부지사님이 오시는구나 했습니다. 그때 국토부에 가셨죠. 맞습니다. 그때 국토부에 가셔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가 혹시? 천안 아산역 정차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네. 그 결과는 국토부는 아직까지는 원론적인 입장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동안 충분히 국토부는 물론이고 뭐 기재부도 그렇고요. 지사님께서도 청와대에 다녀오시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그 말들이 지금 현재 실무선에서는 약간은 먹히고 있습니다. 아직 확답은 드릴 수는 없지만은요. 국토부 직원들은 충남도의 입장이 좀 어느 정도는 입장에 좀 수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무적으로는 국토부의 충남도의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을 해주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아직까지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라서 확답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재부에서 또 확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같이 앞으로도 노력할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도지사님이 청와대까지 방문하신 모습이나 우리 부지사님이 열심히 중앙정부에 가셔서 노력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지나면은 다시는 할 수가 없는 사업 아닐까요? 이번에 만약 이 사업에 대해서 지중화를 막지 못하면은 지중화 지하철도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천안 아산 또 충남의 발전에는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국토부 입장은 아까 지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당초 이게 민자 사업으로 추진을 할 때 세 개 안으로 예타 통과를 위해서 검토가 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타 통과를 위해서 천안 아산역 을 정차하지 않고 무정차하고 통과하는 것으로 45.7km를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예타로 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나마 이해는 좀 되는데 예타가 아닌 예타 면제 사업으로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경제성보다는 저는 지역 균형 발전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타 면제의 본래 취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천안 아산역 정차는 돈이 추가적으로 든다면 한 3천억에서 많이 들으면 4천억, 적게 들으면 2,500에서 4천억 정도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하 정차역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하든 지상이든 정차역을 만들어 달라는 게 충남도의 요구입니다. 요청사항이고요. 그래서 돈 예산 판단이야 이제 중앙정부에서 하겠지만 예산은 어떻게 들어가든 지하 정차역이든 위에 지상 정차역이든 정차역을 만들어서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에도 대비를 하고 지역 주민들의 그 열망이라고 할까 소망에도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어떤 국제 사업이든 경제성만 따지면 지방은 영원히 낙구를 벗기 어렵습니다. 기업과 인구, 일자리, 산업재까지 모든 자원이 집중되고 있는 천안 아산 지역이 어떠한 발전을 하게 되는 절실합니다. 평택 5선간 고속철도 복복선 천안 아산 정차역 설치는 정부 핵심 지향 정책인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한 세로로 활로가 될 것입니다. 국가가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의무 교육을 외면할 수 없는 것처럼 지방이 변방이 아님을 우리 삶의 터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시원한 결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산업국장 구건풍입니다. 네, 화면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게 석탄화력발전소 현황입니다. 저도 저 사진을 보는 순간 그동안 우리가 충남이 얼마나 미세먼지로 취약한 부분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보시죠? 예. 저 지도를 보고서
우리 충남의 도민이 얼마나 미세먼지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예, 지금 전국 60기 중에서 저희 충남 지역에 30기가 있습니다. 네, 30기가 있죠. 현재 새로운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는 곳이 있는가요? 새로운 거. 저희 관내에서요. 네, 충남에서. 예, 충남에서 신서천화력이 한 기가 지금 그 건설 중에 있습니다. 기간이 언제 정도부터 언제 출발해서 언제 끝나는 거죠? 7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2021년 3월에 완공 예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허가해줄 석탄 화력 발전소 있는가요? 지금 추가로 허가 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기 전 조기 폐쇄 발전소는 몇 기고 앞으로 충남도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제 지사님 공약이기도 하고요. 조기 폐쇄는 30년 이상 된 노후 화력 발전소를 조기 폐쇄 대상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저희 보령 1, 2호기가 35년, 36년 됐기 때문에 조속히 폐기돼야 되는데 지사님께서 2020년에 폐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약을 냈습니다. 당초 정부 안에는 현재 2022년에 폐기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올해 산업부에서 제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거기에 2020년에 폐기하는 걸로 이렇게 반영을 하면 실행이 가능을 합니다. 네.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성능 개선 사업 이제 완전히 중단한 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관내에서 성능 개선을 20년 이상 된 이제 화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대부분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요. 10기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보령 3호기는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추진하려고 설계 용역 이런 단계에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잠정 유보시킨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화면 하나를 다시 좀 비춰주시죠. 저게 지금 중국의 현황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저걸 보고 우리 충남의 아까 지도를 보면은 이게 어떻게 우리 충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지도가 나와 있어요. 국장님 하여튼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대책을 세워서 우리 충남 도민이 편안하게 미세먼지에 해방될 수 있도록 좀 더 좀 세밀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 더 이상 석탄 화력 발전소 때문에 충남 도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우리 교육청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가경신 국장님 답변서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가경신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실학기라 상당히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우리 교육 정상화 이행 호소하는 건의문을 질문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공교육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가요? 공교육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수업 개선한다든지 뭐 교육과정 이행하든지 예산 확보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을 굳이 들으라면 저는 어떤 신뢰를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이게 미래 사회에 대한 어떤 저희가 불확실한 면도 있고요. 또 교육부 정책이 흔히 말해서 좀 오락가락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특히 어떤 학력관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학력관과 또 지역 주민 또는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학력관이 차이가 남으로 해서 좀 어떤 그 교육 당사자들이나 또 교육 공동체들이 어떤 신뢰를 지금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고
많은 책임져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충남 물론 공교육을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저희가 작년도 그 사교육비 관련 조사 사항을 좀 보면요. 충남이 그 사교육비 비용으로 볼 땐 전국에서 최하위 가장 적은 돈을 쓰고요. 또 그 비율로 보면 전국에서 한 두 번째 가장 낮은 비율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주목할 것은 그 전국 평균이 한 70몇 %인데 초, 중, 고가 한 20% 수준으로 꾸준히 떨어지고 고등학교가 한 40% 선으로 전국 평균은 70몇 %인데 고등학교가 그 사교육 참여율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 긍정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해석하자면 충남 교육이 어떤 시간을 두면서 공교육의 신뢰를 얻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현장에 가서 현장의 교장 선생님이나 관리자들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현장의 소리를 들어주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너무 힘드신데 고생하신다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이제 고등학교 1, 2, 3학년이 이제 입시 체제가 달라서 예. 다르게 수능을 치르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요? 예,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부터 시작해서 2009년 개정까지 1, 2, 3학년이 다 다르고 지금 시험도 좀 달라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변화를 예측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 준비를 해왔고요. 또 학생 선택권 확보를 위해서 그 고교 학점제나 공동교육과정 등을 이제 운영을 해와서 저희들은 이제 입시 변화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이제 올해 아시다시피 그 진로 상담 센터를 4개 권역으로 확대를 했고요. 또 그 진로 진학 그 단을 223명을 지금 투입을 해서 대입 진로에 만전을 기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교 정상원에서 수시, 정시, 대학 입시 일정을 좀 조정을 우리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고교 정상화에 대한 촉구문을 하시고 바로 저희 교육감님 협의회에서도 또 부교육감님 또 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요. 현재 공론화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우리 좀 수시, 정시 일정이 좀 조정되어서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는데 좀 기여를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다음 미세먼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경우 예체능 교과가 각종 체험 학습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예, 저희가 이미 매뉴얼도 나갔고 지침도 나갔기 때문에 저감 그 발령이 되면 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 점심시간도 이제 실외 활동을 자제하도록 지침이 나가 있는데요.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면 체험 학습을 이미 예약을 했거나 그런 경우 예약을 취소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든지 해서 세부 대응 매뉴얼이 이미 학교에 나가 있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실내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 실내 체육관이 좀 필요한데 예,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유치원부터 초, 중, 고까지 모든 교실에 100% 청정기를 완료했고요. 또 이제 관리실과 특별실도 어느 정도 완료해서 올해 추경 확보를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은 다 채워있는데 체육관은 조금 현재 체육관 청정기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없는 학교가 저희가 3월 1일자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720개 이제 뭐 유치원 빼고 이렇게 해보니까 14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조금 요 학교를 다시 이제 저희가 해서 5개 학교는 지금 지자체하고 대응 투자가 완료됐고요. 2개 학교는 좀 소규모 간이체육시설로 충분한 학교라 교육부에 특교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개 학교는 외부에 체육관을 좀 짓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동안 좀 지자체 대응 투자를 좀 유도하고 안 되면 가을에 다시 교육부하고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금년 안에는 이 부분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짜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충남 도교청은 도내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은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실, 체육관 청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는 물론 충청남도 교육청의 지역 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제의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0만 도민은 물론 27만 충남도 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충남도와 충남도 교육청 간의 정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책 한 권을 좀 소개해 줄까 합니다.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 하는 책이었어요. 이게 2000년도에 발간돼서 약 CEO 지도 관리자들이 약 300만 부 정도가 팔린 것 같습니다. 2000년대에 베스트셀러였는데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라는 도서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주인공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미로를 통과해서 비로소 취지를 얻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미로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나 가정이나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무릅쓰고 얻어낸 경험이 담긴 책을 통해 우리 직장이나 인생에 부딪히게 될 수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책이라 해서 귀한 책을 소개하면서 지금까지 도정질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자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교육청과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